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뭔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했느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태양광 관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선보이는 SNEC라고 하는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 전시장만을 다녀온 건 아니고요. 겸사겸사 다른 볼 일이 좀 있었는데, 중국에 요즘 이제 유행을 하고 있죠. 휘어지는 전지판,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좀 보셨을 건데, 플렉시블한 이제 전지판을 좀 남들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야심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픽업 솔라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공장 내부에 견학도 했고요.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략 한 달 전쯤에 수원에서 저희랑 미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나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전시회와 일정을 맞춰서 방해를 간 김에 픽업 솔라는 난징에 있습니다. 공장이. 난징까지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 2박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크기의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물론 픽업 솔라도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힘들었어요. 일정이. 더군다나 당연히 이제 중국 음식이 좀 정확히 우리 몸에 잘 맞지는 않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중국 음식이 담백함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전시회장을 둘러본 느낌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 태양광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특히 기술적인 진보가 꽤나 괄목할 정도로 있었구나. 대충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포지티브 쪽에, 강점을 둔 PERC라고 하는 전지판이 나오면서, 한 3%, 4% 정도의 효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PERC 기반의 전지판이 대유행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유럽에서도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붐이 일어서 한때는 전지판이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중에 유기방막 태양광이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한 2, 3년 동안 짧지만 그런 유기방막 시대도 있었습니다. 알티솔라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유기방막 태양광 회사가 전주에 있었는데 3년을 못 버티고 회사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다시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PERC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태양광이 붐을 타면서 많은 회사들이 좀 더 나은 효율의 전지판을 들고서 이제 시장을 장악하겠다, 선두를 차지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와중에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후에는 이제 N타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열화 현상에 의한 출력 저하입니다. 수명과도 관련이 있죠.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 4년, 5년 N탑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N탑 태양광 전지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면형 모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응축이 되는 건데요. 후면에 네거티브 층을 한 층을 더해서 후면에서 또 발전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 네거티브 전극 쪽에
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후처리를 하면서 열에 의한 손실 그리고 열에 의한 전지판의 수명 저하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면형 모듈이었습니다만 엔탑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양면형 모듈이 됐고요.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모든 태양광 전지판은 이제 양면형 전지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부분은 엔탑 기술의 최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중국은 8인치 인곳으로 완전히 태양광 전지판이 제조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8인치면 대략 한 20cm 정도가 되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죠.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인곳을 가지고 가공을 하니까 웨이퍼의 크기가 거의 이제 20cm 정도. 특히 이제 그 빗변을 꼭지점과 꼭지점 대각선을 그으면 20cm가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도달해 있죠. 여기에 후면의 네거티브 쪽의 산화 방지와 그리고 터널링으로 인한 전작 재결합을 이제 억제하는 기술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효율이 2%, 3% 이번 전시장에서 본 엔탑 기술의 정점은 거의 24%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 빛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중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가시광선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태양 전지판이에요.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태양빛 안에는 가시광선대 역시 광선대의 빛들이 약 한 25% 정도밖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체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25% 정도의 전력 변환 효율을 달성한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만약에 신이 우주를 만들었고 신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인간이 신의 영역을 뛰어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장에서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앞면이 너무나도 깨끗한 전지판들이 선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예 앞면 쪽에 어떤 그 전극도 보이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백커넥트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전지판에서 사용돼야 될 모든 전선들, 이제 음박 리본 같은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리본들이 전부 다 후면으로 다 숨어버려서 앞면 쪽에서 최대한의 실리콘 셀의 크기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효율이 급격하게 다시 또 향상이 되면서 뭐 그냥 전시회장에서 본 그런 이제 백커넥트 BC 기술을 적용시킨 전지판들은 뭐 최대 28%까지도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지판을 봤습니다. 뭐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전시회장을 안 간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돼.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에도 아예 뭐 관련 태양광 전시회나 뭐 에너지 대전이나 이런 쪽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전시장을 제가 외면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호객행위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시회장에서 맘 놓고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좀 자유롭게 구경도 좀 하고 싶고 좀 세밀하게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 와서 이제 뭐 명함을 강제로 주기도 하고 팜플렛을 손에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또 나의 그 정보, 뭐 명함이나 아니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려는 것들이 불편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전시장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느꼈던
어떤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나름대로 최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긴 하지만 너무 자신의 제품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얼만큼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도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제3자, 내지는 물론 저는 제3자는 아닙니다만 그냥 지네들만의 잔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전시장을 한동안 찾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픽업솔라라고 하는 회사하고 좀 적극적인 뭔가 마케팅적인 목적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했고, 마침 이 전시회 일정하고 겹쳤기 때문에 전시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뭐 지금 뒤에 보이는 영상에는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담은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촬영 장비를 다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가지고 성의 없이 촬영한 영상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조용으로 보셨으면 하고요. 회의장의 어떤 전시회장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사운드도 같이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은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죠. 전 세계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련 업체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의 태양광 시장에 탑메이커를 휩쓸고 있는, 싹쓸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이번 전시회에서 느낀 건 뭐냐면, 과거에 태양광 관련 전시회를 가면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는 모듈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인버터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간혹 이제 ESS,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도 배터리만 가지고 이제 관람자들의 관심을 샀는데,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말로 딱 어울리는 그런 전시회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회사가 모듈부터 시작해서 인버터까지, 그리고 관련 부속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런 전체 태양광에 관련된 밸류들의 각 스텝 단계들을 모조리 망라해서 마치 한 회사가 태양광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 해내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는 뭐 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수직 계열화 이런 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태양광도 정말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성과 이런 걸 보다는 태양광 업체들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업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해내고 있구나.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뭘 하고 있을까? 씁쓸하죠. 국내 사정은 오늘 뭐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찾아보니 4월 달에도 뭐 에너지 대전이 뭐 대전쯤에서 한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뭐 저는 이제 태양광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전에서 4월 달에 열렸던 에너지 대전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랑 비슷하게 전시회장의 나름대로 뭐 흉미를 잃었달까요? 뭐 그런 생각들이 아마 공유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중국은 전 세계의 태양광 시장을 이제 거의 완전하게 평정하고 완전하게 정복한 단계이기 때문에
용기 100배하고 자신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전시장 곳곳에서 표현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DC 쪽에 이제 특히 이제 전기를 서로 연결해주는 커넥터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커넥터 쪽은 특별하게 볼 게 없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똑같은 모양의 커넥터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찾는 나름대로 조금 더 쉽게 체결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좀 없었다.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태양광이 이제 점점 진짜로 이제 보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태양광을 자격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뭐 전기안전공사나 아니면 한전이나 이런 신뢰기관이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인증 내지는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도 국가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오히려 각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사적 공간에서는 태양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조금 더 일반 대중이 쉽고 편리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그냥 마치 익숙한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려면 일단 이 태양광에 관련된 전기하고 전기를 연결해주는 커넥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흔히 말해서 MC4라고 하는 이 커넥터들은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커넥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아주 유명하신 분을 불러서 커넥터 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도 커넥터 정말로 중요하다. 내가 나가서 커넥터를 한번 평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틀 동안 이제 전시장을 관람을 했습니다. 뭐 금방 얘기한 대로 아주 다양한 것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등치가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뭐 틴트, 그다음에 선글로우, 그리고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 잉이솔라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너무도 익숙한 회사 이름입니다. 잉이솔라. 국내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잘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중국 모듈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국내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잉리솔라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회사가 망했나 없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었는데 떡하니 전시장에서 아주 훌륭한 부스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 역시 잉리솔라도 수직 계열화된 태양광 전체에 대한 그런 모습들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정말로 중심 에너지로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심들, 각 부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시킬까 하는 큰 그림들을 메이저 업체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가 저 정도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괜히 밉살스럽기도 하고 괜히 뭐 심술이 좀 나기도 했어요. 그랬고 또 하나 그런 와중에서
촬영 장비를 챙겨오지 않은 것이 좀 다행이다. 왜? 촬영 장비를 챙겨왔으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촬영을 했을 거고 좀 더 깊게 파고들었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촬영 장비를 전혀 챙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전시회장을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제 관람을 하고 원래 목적을 했었던 플렉스블한 전지판을 만드는 픽업 솔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픽업 솔라는 난징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국내에도 지금 유튜브나 이런 쪽에 보면 약간 쉬워지는 이제 그 플렉스블한 전지판 내지는 뭐 징크 지붕에 바를 수 있는 얇지만 길게 만들어진 전지판 이런 것들이 다수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류의 전지판 중에서는 컵 솔라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뭔가 좋은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에 뭐 가시적인 성과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유동적이니까 뭐라고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픽업 솔라의 공장 내부는 이제 촬영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촬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말았던 건데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노동자들이 각 스텝, 각 공정마다 전부 다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하고 있고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내지는 로봇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의외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용을 어느 정도 창출하고 유지시켜야지만이 여러 가지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화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중국이라는 사회가 나름대로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거의 대부분 뭐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로봇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이제 완전히 생산 라인에서 제외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는 삼성노사 분규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생생하게 많이 봤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기도 했는데 많은 여론이 노조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빨리 로봇으로 대체를 해서 저 노조들의 건방지고 오만하고 그리고 욕심 많은 탐욕을 제어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강력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중국 내부는 실제로 고용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할 일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류의 전시는 이제 국내에서 연말에 있을 예정이에요. 9월 달부터 12월까지인가요? 11월까지 열리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서 에너지 대전이 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하반기쯤 10월이나 11월쯤 이제 열리게 될 건데 이 전시회는 이제 저도 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과연 이제 국내 업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대전에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워낙 침체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이 많이
퇴역을 하고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은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특히 이제 중국의 제품들을 들고 와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전지판 전시회 갔으니까 전지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하는 태양광은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인가? 과연 나는 태양광 쪽에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가? 제 스스로 늘상 자문을 해보긴 하는데, 태양광은 점점 더 많이 확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친숙한 에너지원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떤 보편제 같은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형화돼 있고, 그리고 다루기가 약간 까다로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의 가능성을 저는 이제 딱딱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그냥 그 크리스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딱딱한 폴리실리콘 계열의 전지판보다는 이제 막 이제 유행을 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제 플렉시블 전지판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역시 이제 공장을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지금은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뭔가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꺼내지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허들이 있는지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타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일은 거의 대부분 뭐 정사각형의 모양의 타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벽면 타일 같은 경우는 뭐 직사각형의 타일도 많이 있는데, 타일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사이즈의 타일들을 계속 조합해서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태양 전지판도 타일과 같은 추세로 가지 않으면 보편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결속 장치 내지는 결속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렇게 진정한 보편제의 자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처럼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로 만들어진 이런 파손의 위험도 있고 취급하기 어려운 무게도 있어서 만만하지 않은 이 제품들이 플렉시블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가벼워지고, 그리고 만약에 전지판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마치 뭐 500에 500, 그러니까 50cm에 50cm 정도의 타일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대화를 꺼내서 대화로 일단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기존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로 만들어진 전지판은 이미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뭐 효율의 한계가 아니고 이제 전지판이 좀 더 친숙해지고 좀 더 응용력 있는 수준으로 진화를 해서 그냥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무나 쉽게 전지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 맞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플렉시블한 전지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픽업 솔라하고 저희하고 가능하다면 뭔가 일을 좀 벌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정도 전시장을 다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전시장을 좀 다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왁작지껄하고 그리고 활기 넘치는 전시장의 분위기 한복판에 딱 쓰니까 뭔가 맥박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뭔가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나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는 여수선 박람회 그 준비 부족과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 박람회 자체가 타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여수섬 박람회에 에너지 대전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에너지 대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에너지 대전은 매년 하는 겁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장소를 여수로 바꿔서 여수섬 박람회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계섬 박람회라고 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장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 한복판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을 한번 관람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소식들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좀 바쁜데, 그래도 전시장을 다녀온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목소리도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얼른 촬영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은 또 현장도 챙겨야 되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 또 견적서 써야 되고 제안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태양광들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도 지금 몇 건이나 지금 뒤로 미뤄져 있어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또 고객들한테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해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전시회 다녀온 짧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여기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입니다.